음, 일단 뭐 맨날 보던 얼굴이지만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도올림픽 군무원하고 원장 김동주입니다. 네. 11일하고 12일에 걸쳐서 이제 각 군별로 발표가 났죠. 그러니까 11일 날 때 육군이 먼저 발표가 났고, 그 다음에 해군, 공군, 그 다음에 국방부가 그 12일 날 이제 발표가 나서 2024년도 전체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일단 결론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실망스럽고, 그 다음에 솔직히 막 어디 이렇게 쥐구멍에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마음이 되게 안 좋았어요. 이제 전체적인 모집 인원을 분석한 거로는 큰 차이는 없었거든요. 23년이나 24년이나 큰 차이는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 피부로 와닿는 건 이제 행정이나 군수 쪽에 대한 모집 인원이 확 줄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사실 좀 많이 이제 학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준비를 했던 친구들이나 또는 거의 많이 뽑을 거 생각하고서 이제 준비를 했던 우리들 입장에서는 좀 다소 좀 곤욕스러운 그런 결과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나름대로의 전략을 짜서 일단 최대한 많은 합격생이 나올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학원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설명회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이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개별 상담을 저랑 저기 그 센터장님하고 둘이서 아마 설명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반 친구들은 1차적으로 지금 선생님이 이미 했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또 추가적인 개별적인 상담은 별도로 다시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공고에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한 네 가지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일단은 전체 모집 인원이 여기 보시면 지금 같이 나눠진 거 같이 보셔도 돼요. 작년 대비해서 374명, 그러니까 약 8.7%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모집 인원에서는 이제 한 374명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중에 가장 많이 감소한 데가 육군이죠. 그러니까 육군이 415명. 그래서 작년 대비 한 16% 정도가 일단 줄어들었고요. 그 대신에 이제 해군 쪽은 늘었어요. 그러니까 해군은 오히려 106명이 늘어가지고 약 36%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사실 해군은 또 매니아층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진해 쪽으로 해서 창원, 뭐 부산 이쪽으로 있는데 매니아층들이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작년에 해군이 모집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곤욕스러웠는데 요번에 오히려 해군 쪽이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 해군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도움이 됐을 거고, 그다음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준비한 육군을 준비하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특히 행정이고 군수건 정보 쪽은 상관이 없어요 별로. 근데 이제 다른 직렬보다도 이제 특히 군수나 행정을 많이 준비했던 친구들한테는 415명이라는 숫자가 사실 많이 크게 와닿는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 이제 전역하는 현역 간부들 위주로 이제 모집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인책 같은 건데요. 그게 이제 특히 여기 보시면 이제 군수 경체가 7급이 이제 37명이고, 그다음 행정 7급이 이제 71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설명회 중에 일부를 지금 가서 자소 쓰라 좀 보냈는데, 지금 이제 공채 준비하시던 분 중에 일단 경채 쪽으로 좀 돌리는 분들이 학원에서 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거기 맞춰서 저희가 또 준비를 해드릴 거거든요. 참고로 경채는 바로 필기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서류 전형을 먼저 하고 서류를 통과한 사람만 이제 필기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도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작성하는 요령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학원에서 이제 준비를 해드릴 거니까 특히 경체 준비하시는 분들은 와서 다시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걸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사실 군수 7급을 많이 준비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예상하는 거는 이겁니다. 그 사실 이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10월 달쯤에 다 끝나거든요. 그게 되면 지금 내년부터 해서 이제 중장기 기획안으로 해가지고 한 4만 명까지 늘린다고 하는 얘기가 분명 연수원에서 나왔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것이 올해부터 반영이 될 거라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게 거의 10월 이전에 다 끝나기 때문에 아마 요번에는 그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7급을 예전에 270명을 모집할 때 있었죠. 군수 같은 경우에. 근데 그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20명 줄었고 올해 이제 10명으로 또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7급 정도 되게 되면 중간 간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부대 흐름도 알아야 되고 군 흐름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인 어떤 업무 수행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업무를 했던 친구들, 그러니까 지금 현직에 있던 간부들을 7급으로 전환시키는 쪽으로 좀 생각이 약간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육군 전체 인원은 줄었지만 여기 이쪽 그 간부 쪽에 대한 인원이 이제 좀 늘어났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원래 그 경체 모집이 2019년도까지만 해도 되게 두리뭉실했어요. 그러니까 군수 관련 업무 얼마, 뭐 물류 유통 쪽에 근무 경력 몇 년 이렇게 이제 되게 두리뭉실했고 20년도부터는 되게 구체적으로 나왔거든요. 뭐 탄약이면 탄약에서 어떤 탄약을 만졌는지, 뭐 그다음에 보급이면 보급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되게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요번에 보면 되게 통합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국무원 같은 경우에 국방부 군무원 채용관리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군무원에 대한 업무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그대로 넣어놨더라고. 그대로. 그러니까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현직에서 행정이면 행정 관련된 일을 했으면 다른 일 시키더라도 그 일에 대한 적응력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번에 모집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공채보다는 이제 경채 쪽에 대한 비중을 좀 높게 좀 나온 게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좀 약간 체육 감소된 데를 보시게 되면 군수, 행정, 특히 통신 쪽이 좀 많이 줄었고요. 상대적으로 뭐 차량이나 이런 건 좀 늘었기 때문에 이제 전체 인원은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기 합격 비율에 있어서 예전에는 이제 지금 육군 같은 경우 보통 1.3%를 뽑았죠. 그러니까 1.3. 그다음에 그 나머지 국방부나 해군이나 공군이나 해병대 같은 1.5배수를 뽑았는데 요번에는 이제 전체 모집은 육군은 일단 1.3배수가 맞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4명에서 20명까지는 1.5배수 선발로 이제 요번에 변경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군수 7 같은 경우에도 10명이지만 예전 같으면은 이제 13명을 뽑아야 되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15명으로 그나마 조금 좀 유한이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변화가 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사가 이제 기간이 4년에서 폐지됐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분들 중에서 뭐 한국사 다시 봐야 되지 않나 얘기하셨던 분들도 요번에 이제 그 기간이 폐지됐기 때문에 그냥 시험을 보시면 무난하게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요즘 모집 공고에 대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각 군별로 이제 보게 되면 지금 국방부가 347명, 육군이 2,774명, 해군이 401명, 해병대가 158명, 근데 공군이 238명. 그래서 전체가 이제 398명입니다. 아니 3,918명인데 작년에 4,292명을 모집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약 374명이 감소한 거죠. 감소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공채 비중은 실질적으로 많이 줄었지만 이제 경채 비중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71명 정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장애예요. 장애입니다. 장애가 지금 보면 이제 73명이 늘어났죠. 이거 조금 이따 다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전체 모집에서는 이제 374명밖에 주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공채 비중이 518명을 많이 줄었고 대신에 이제 경채랑 공채가 좀 늘었기 때문에 실제 공채를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이 감소된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도별로 보게 되면 올해 이제 3,918명이 작년보다 이제 4,299명보다 많이 줄은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해군이 지금 이제 106명 정도가 이번에 늘어난 게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도 31명 늘어났고요. 근데 이제 육군이 워낙 많이 줄었고 공군이 32명, 그 다음에 해병대가 한 13명 정도 이제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해군은 늘었고 육군이 가장 많이 줄었고 455명, 그 다음에 국방부가 3명이 늘고 그 다음에 해병대하고 공군이 13명, 32명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여기랑 비교하면 사실 좀 작은데 실제적으로 2019년도랑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예전에 2018년도까지만 해도 한 1,800명대밖에 안 뽑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국방력 2.0 나오면서 일단 2019년도부터 해서 22년까지 17,000명 뽑겠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모집인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올해 모집 인원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예전 흐름보다는 줄었지만 뭐 2019년도와 비교하면 그게 많이 준 그런 수치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각 군별로 보게 되면 일단 뭐 육군이 지금 71%를 차지하고 있고요. 국방부가 347명을 이제 9% 정도 차지하게 되고요. 그다음 해군이 401명, 그래서 이제 10% 정도. 근데 공군이 238명에서 6% 정도. 그다음에 해병대가 158명으로 해서 4% 정도. 그러니까 전체 모집에 대해서 이제 육군이 2,774명으로 제일 많이 모집을 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이제 그래프를 잠깐 보게 되면은
사실 여기 보시면 지금 뭐 이때 2021년만 해도 뭐 6,800명 뽑아줬으니까 좋았죠. 근데 일단 2019년도나 2020년도와 비교하면 그게 큰 차이 없는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체 모집도 여기 보시면 사실 이제 이때도 여기 2019년도에도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공채는 2,512명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몇 명이에요? 2,774명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공채 비중은 높아졌고요. 이때 2019년도에도 사실 그 육군 2,500명 중에 1,300명이 공채였고 1,200명 정도가 경치였어요. 네, 경치였어요. 그래서 그때 경치 비중이 높았는데 그 비중이 계속 줄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주요 직렬, 그러니까 아까 군수 쪽이나 이쪽은 행정 쪽은 일단 경치 비중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작년보다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이제 5급 같은 경우에 이제 31명. 그다음에 근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요건데 이게 이제 공채하고 장애 진영, 그러니까 공채 중에서 이제 일반 공채, 일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장애하고의 구분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채 여기 예를 들어 전체 모집을 보게 되면 여기 그러니까 공채가 지금 2,863명이거든요. 근데 장애가 731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스갯소리 어떤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동차한테 한번 부닥쳐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하던 분도 계셨는데 이거 뭐 그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장애에 대한 비중들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법령상 그러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그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 퍼센테이지를 이제 채워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못 채웠어요. 대부분 이제 특히 행정이라든가 이런 건 거의 미달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누적돼서 계속해서 올라온 거고 수치상으로는 계속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제 작년에 충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들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뭐 객관적으로 수치를 보는 입장에서 보면 마음은 아프죠. 그러니까 저 정도 뽑을 거면 차라리 공채를 좀 더 늘려주면 어떻게 좀 공채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많은 사람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오히려 TO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 여기서 반만 줄여도 전체적으로 지금 731명인데 한 300명대만 올려주더라도 우리가 지금 한 3,000명이 넘게 뽑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전하고 큰 차이 없는데 이번에 상대적으로 군수가 많이 떨어졌는데 특히 장애 쪽에서는 이제 군수랑 행정 쪽 파트가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마음이 좀 아픈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계속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히 그러니까 60만 넘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지식인에 뭘 이렇게 작성하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행정직군은 꽈락이 40입니까? 뭐 이렇게 올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 60점 이상이라는데 어떤 게 맞나요? 그러니까 기술직군 같은 경우에 이제 꽈락이 40점이죠. 그러니까 과목별 40점 이상 맞으면 되는 건데 행정직군 같은 경우에는 평균 60을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목별 40점 이상이 되고 평균 60점이 넘어야지만 이제 합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애 구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60점을 넘어야지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충원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험을 봤는데 60점 이상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추가 채용이 있었어요. 추가 채용이. 그래서 이제 꽈락을 넘겼고 60점대 60 못 능렸는데 이제 최종 합격자 안 나온 경우에는 그 점수가 좀 밑에 있는 분들 중에 이제 추려가지고 추가로 더 채용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군별로 이제 좀 보겠는데요. 이제 국방부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 모집 인원은 264명입니다. 그 중에 이제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군사정보 7급이 작년에는 그냥 통합 채용을 했었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2년이죠. 그러니까 작년 빼고 22년하고 21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국방부 군사정보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정보본부하고 정보사령부가 이제 하나로 모였었고 그러니까 방첩사 지금 예전에 이제 그때는 안보사였는데 기무사였죠.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분리해서 모집을 했었는데 작년에 통합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이제 2명, 그러니까 2등까지가 정보본부로 갔고요. 근데 나머지 10명 중에 8명이 방첩사로 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지금 서울에서 지금 교육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구부하면서. 근데 어찌됐건 이제 그 2등까지가 이제 그 정보본부로 들어갔고 그 중에 이제 최우상이가 2등을 해서 지금 이제 정보본부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저희 학원 출신이.
그리고 한 명 앞에 있는 친구가 1등이 여자라고 그러던데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친구는 우리 학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됐고요. 올해는 또 다시 이제 보면 합참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보본부 7급이 이제 합참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러니까 합참이라고 하지만 이제 정보본부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군사정보 7급이 10명, 뭐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영상직이 이제 많이 줄었고 작년에보다 이제 한 명, 그러니까 13명에서 이제 한 명으로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쇄직도 좀 줄었고, 그다음에 영상직이 좀 늘었고, 건축, 그다음에 좀 특이한 게 사실 기술 정보인데 이 기술 정보가 사실 많이 뽑는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위성 뭐 올라가고 뭐 그래서 통신 장비가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소리 정보를 많이 취득하는 쪽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의외로 국방부가 줄었어요. 근데 이 정보를 주신 분이 해군이었거든요. 근데 해군은 기술 정보가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본인들이 보는 입장에서 자꾸 보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보랑이 통합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수집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국방부 쪽은 좀 줄었고 해군은 나중에 보면 좀 늘었더라고요. 그 통신도 지금 보시면 이제 좀 줄었고, 근데 행정은 의외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9명 정도가 늘어서 이제 49명 뽑는 게 이제 국방부 전체 모집 공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육군인데요. 육군 전체에 이제 1,935명을 모집하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특징이 되는 거는 군수 제가 지금 별로 힘이 안 나는데 어찌 됐건 일단 군수 7급이 작년에 22명에서 이제 12명이 줄어서 10명으로 줄었다는 것. 그다음에 또 구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원이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행정도 좀 7급 같은 게 그나마 이제 작년에 워낙 많이 뽑아줬으니까 그랬는데 요번에 이제 84명으로 7급이 좀 줄었고, 문제는 이거죠. 사실 지금 이제 전체 518명에서 요번에 336명이 줄어서 183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줄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행정 같은 경우에 55명이 줄어서 191명으로 줄었고, 탄약도 좀 줄었고, 그다음에 의외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전기 쪽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 전기가 좀 많이 적게 뽑았는데 요번에 이제 전기가 좀 많이 늘었고, 통신이 또 많이 줄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보는 건 이겁니다. 여기서 여기 주의할 게 뭐냐면 작년에 지금 여기 보시면 나중에 제가 이제 좀 자세히 분석을 할 건데 군수 7급 같은 경우에 작년에 경쟁률 11대 1 정도 나왔거든요. 11대. 그럼 대충 22명이니까 200 한 30명? 요 정도 본 것 같아요. 그중에 22명이 날라갔죠. 다 합격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번에 이제 모집이 줄었기 때문에 또 이제 준비를 안 한 친구들도 날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제가 예상하는 경쟁률은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친구들은 200명이 안 나올 것 같아요. 200명이 안 나옵니다. 그럼 대충 뭐 한 170명에서 한 150명 정도까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게 되면 지금 모집 인원이 지금 10명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대충 경쟁률이 한 15대 1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11대 1에서 한 높아져 봐야지 한 11대 1에서 그러니까 올라가게 되면 한 15대 1 정도까지만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작년하고 좀 차이점이 되는 건 뭐냐면 일단 모집 인원이 아까 말했듯이 10명인 경우에는 1.5배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15명까지. 어차피 면접 가면 우리가 다 눌러요. 네, 다 뒤집으니까 면접 걱정하지 않고 일단 필기를 본다고 하면 그 15명 정도를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충 한 15대 1에서 16대 1 정도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7급을 준비하던 친구 중에 요번에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 봐서 방향을 잡겠지만 어느 정도 자신 있는 친구들 써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면 지금 군수가 지금 이게 보시면 작년에 518명에서 지금 183명 줄었잖아요. 그럼 작년에 저게 6대 1이었단 말이에요. 6대 1? 그리고 대충 시험을 봤던 친구들이 약 3,000명 정도, 그러니까 3,30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3,300명, 3,500명 정도 지원한 것 같은데 그 중에 지금 500명이 날라갔잖아요. 그죠? 그럼 대충 3,000명 보고 그다음에 모집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어디서 못 넘어요? 일반 행정 쪽에서 이제 넘어오는 애들이 또 없을 거예요. 요번에. 그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대충 3,000명을 예상하게 되면 이것도 경쟁률이 대충 한 17대 1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15에서 17대 1 정도.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예상 컷이 작년에 합격했던 친구들 보면은 대충 그러니까 518명 중에서 한 200등 안에 들어간 친구들이 대충 보면 80이 넘었어요. 작년 시험 난이도로. 그렇게 되면 올해 여기 지금 183명이면
제가 예측하건데 대충 80점대까지 가든지 아니면 70대 후반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작년에 끊어지는 숫자를 대충 보면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대충 한 80점대 정도까지는 맞아야지 어느 정도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1배수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군수를 준비하신 친구들 입장에서는 근데 오히려 아까 전에 군수 7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한 17대 1에 15대 1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하면 작년에 컷이 거의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74, 75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73.88이었지만 74로 보고 그다음에 대충 75로 보게 되면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면 요번에도 그냥 기존에 7급 준비하던 친구 중에서 그냥 자신 있는 친구들은 그냥 써도 네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경쟁이 똑같아요. 내가 볼 때 9급이나 7급이나. 대신에 여기서 이제 변수가 되는 게 조금 이따 보겠지만 요번에 해군하고 해병대가 좀 해병대 쪽이 좀 늘었죠. 해병대가 지금 군수가 20명으로 늘었는데 거기가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작년에 낮을 거라 했는데 약간 높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좀 변수가 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전체적인 거 다시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 하여튼 그 육군 쪽에서 이제 가장 저희가 많이 신경 썼던 게 군수 파트인데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7급이나 9급이나 경쟁률이라든가 방향에 대한 부분들은 거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갔습니다. 해군은 전체가 401명이고요. 전체적인 인원은 이제 190명 정도 늘었습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보시는데 190명 정도 늘었고, 특이한 거는 이제 정보본부 쪽이, 군사정보 쪽이 지금 10명으로 늘었죠. 작년에 2명밖에 모집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군사정보가 이제 10명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해군 쪽도 지금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매니아층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해군 군사정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쓰시는 게. 그러니까 작년에 합격하신 분 봐도 그러니까 뭐 컷이 그렇게 높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얼추 그 정도에 맞춰서 일단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군수가 여기 보시면 이제 9명에서 그러니까 9명이 늘어나서 10명, 그러니까 작년 10명이었는데 이제 19명까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기도 늘었죠. 19명 늘었고, 그다음에 행정도 늘었습니다. 32명이나. 그렇기 때문에 뭐 행정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해군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같아요. 근데 해군은 이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배를 탄 사람하고 배 안 탄 사람하고 좀 차별이 있대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실 해군을 많이 권하진 않아요. 네, 오히려 해군보다는 해병대가 더 깔끔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건 나중에 이제 전략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육군 쪽을 저희 많이 보내긴 보내는데 일단 해군도 이번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해병대인데요. 해병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 이제 작년보다 11명이 늘어나서 128명을 모집을 합니다. 네, 128명을 모집하고요. 군수가 지금 보시면 이제 작년보다 12명이 늘어서 20명으로 늘어났고, 행정도 12명이 늘어나서 22명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늘어난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각 그 직렬별로 설명할 때 여기 좀 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인 부분들은. 자, 공군도 207명이고요. 여기도 지금 보면 항공 보기하고 군사정보 쪽이 늘었죠. 여기도 원래는 작년 3명이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12명까지 늘었기 때문에 군사정보 쪽도 육군이 좀 줄었으니까 오히려 공군 쪽도 한번 노려볼 만도 합니다. 공군의 해군 쪽도 네, 생각해 볼 만하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행정 파트가 좀 줄었고, 그다음에 통신이 줄었고, 그다음에 군수가 23명 줄어서 8명으로 네, 좀 많이 줄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인원은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렬별로 좀 볼게요. 군수 모집이 전체 모집은 지금 7급하고 9급 합쳐서 241명입니다. 242명.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는 약 370명 정도가 줄었고요. 특이한 건 이제 국방부에서 이번에 7급을 한번 뽑는다는 거죠. 네, 근데 원래는 국방부 군수는 별로 모집을 안 했는데 이번에 이제 군수에서 7급 3명을 모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육군이 193명, 그러니까 7급이 10명, 9급이 183명, 그 다음에 해군은 전체적으로 19명, 그러니까 9급 쪽에서 좀 늘어나서 이제 그렇게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해병대가 21명, 그 다음에 공군이 8명입니다. 근데 공군은 7급이 없죠. 그 해병대가 지금 7급이 1명 있는데, 이면호라고, 네, 같습니다. 1명인데. 네, 제가 그 해병대 7급 1명 모집할 때 우리 학원 학생이 합격을 했어요. 최종 합격이.
근데 그 친구가 그때 들어갈 때 거의 필기 점수가 거의 마지막 등수로 합격 붙었는데 네, 다 뒤집어가지고 네, 최종 합격까지 갔습니다. 네, 하여튼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 군수 쪽은 좀 개별적으로 와서 좀 개별 상담을 좀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원을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보면 2019년도에 207명이었는데 여기 지금 24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2019년도에 비해서는 좀 늘어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앞에서 워낙 많이 뽑아줬으니까 네, 앞에서 워낙 많이 뽑아줬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저희한테 좀 많이 좀 아픔으로 오는데 어찌 됐건 일단 242명 정도를 지금 모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7급 합격선이 지금 75점이잖아요. 그죠? 여기 합격선이 지금 75점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 실질적인 경쟁률이 여기 보면 11대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집은 줄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 250명 정도가 지원했고 이 중에 지금 한 22명 날라갔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원한 친구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는 저는 쓸만할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성적을 봐서 학원에서 한 5명 정도까지나 한 4명에서 5명 정도까지는 한번 써볼만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평균 작년에 붙었던 친구들 보면 한 80점대 이상은 나왔어야 돼요. 네, 80점 정도는. 그러니까 여기 75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한 80점대까지 찍는다 생각이 있으면 한번 붙어볼 만하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해병대 한 명이 이번에 늘었죠. 작년 없었는데. 근데 여기도 그때 점수가 높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여기 보시면 22년도에 이제 모집을 했었는데 22년도에 여기 보면 71점이었죠. 13대 1. 그리고 여기가 이제 70점이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 명 뽑는다 하더라도 뭐 육군하고 그렇게 큰 점수 차이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한 명이면 보통 3명을 뽑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 면접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0명을 뽑으면 아까 전에 이제 이번에 바뀌었지만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5명이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떨어지는 건데 이건 거꾸로 한 명이면 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면접이 더 중요하게 이제 되는 거죠. 이런 한 명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합격 컷은 이제 조금씩 좀 올라가서 예전에 이제 62점, 60점, 66, 70, 요번에 이제 75까지 올라왔었고 작년에 22명일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11.6대 1이었고 합격 점수 75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집 현황은 여기 지금 나오는데요. 이제 전체적인 건 이제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국방부 한 명이 이게 문제가 되는데 예전에도 국방부 한 명 모집할 때 보면 거의 점수가 80점대 후반까지 갔었어요. 한 중반 정도였죠 그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방부는 보통 현직들이 많이 쓸 거예요. 한 명 정도 되니까 내가 지금 현재 이제 국방부 저 육군이나 어디 공군이나 공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육군 쪽에서 이제 내가 현직에 있는데 한번 해볼까 이런 친구들이 넣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한 명 뽑을 때는 넣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근데 해병대는 약간 다릅니다.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또 사람들이 약간 인식이 근데 저희는 해병대 되게 많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해병대 거의 군수는 거의 저희 학생들이 많아요. 이게 한두 명씩 뽑는데 저희가 워낙 전략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거의 우리 학원 학생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쟁률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15대 17대 1 정도 예상하고 그 다음에 합격 컷은 대충 80점대 정도를 보고 준비를 하시면 네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군수입니다. 육군이 지금 183명, 해군이 19명, 그다음 해병대가 20명, 그다음 공군이 8명이에요. 작년에 보게 되면 이제 육군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러니까 6.2대 1이었고요. 지원자가 보면 3,200명이었죠. 그죠? 그럼 이 중에 지금 그러니까 한 500명 정도 날라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한 2,700명 정도? 그리고 참고로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대충 한 2,000명 정도 예상한다고 치면은 한 17대 1, 18대 1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합격 컷이 여기 지금 74.33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게 대충 한 70대 후반이거나 80대까지는 맞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조금 더 높여서 네,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해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보다 늘었기 때문에 이제 해군의 점수가 내려가겠죠. 이제 82.66이었죠. 요걸 이제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20대 1이었고 그때 합격 컷이 82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대충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80점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육군도 그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이제 보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는 여기 이제 여기 보시 68이죠, 그죠? 합격 컷이 그죠? 그러면 이번에 올라갑니다. 이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다 본다고요. 여기 보면 85, 여기 보게 되면은 72, 그죠? 여기 보면 66이었어요. 아니 여기 보면은 72였죠. 그 다음에 요쪽 66.67이었어요. 근데 그때 육군이 70일 때 여기 66이었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21년도에 보잖아요. 그럼 다시 올라가요. 네, 다시 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떨어졌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합격 컷을 볼 때 그 전년도 걸 많이 봐. 그 전년도 걸. 근데 전년도에 지금 여기 뭐예요? 해병대가 지금 68이었잖아요. 그죠? 육군이 지금 74였고 공군이 80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68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요번에 해병대를 몰릴 가능성이 있지. 해병대 몰릴 가능성이. 그렇게 되면 점수가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22년도처럼. 뭐 84, 85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건 또 한번 상담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군으로 갈지 해병대로 갈지는 한번 고민을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흐름들은 하여튼 요렇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합격 컷은 뭐 대충 뭐 그때 난이도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큰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모집 현황은 거기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육군이 작년보다 이제 336명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해군은 9명 늘었고 해병대가 12명이 늘었고 공군이 23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은 338명이 줄어서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는 이제 약 59% 정도가 줄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컷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해병대가 작년 68, 그 다음에 공군이 80, 그 다음에 해군이 82, 그 다음에 육군이 74.33이었는데 대충 경쟁률을 봤을 때 지금 공군을 보면 13점, 그러니까 여기 보면 13대 1일 때 80 정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예상할 때 지금 육군이 요번에 내려가게 되면 대충 아까 계속 말씀드린 한 15대 17대 1까지 본다고 했을 때 대충 한 80점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70대 9가. 그건 진짜 말씀드리지만 시험의 난이도가 23년도와 24년도가 비슷하다고 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경영학이 작년에 조금 난이도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어요. 경영 파트가. 그러니까 작년에보다는 재작년보다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쉬워지거나 어려워지거나 이제 그런 차이점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냥 행정법이나 거기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조금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난이도가 동일한 난이도라 보면 대충 그 정도가 대충 합격 컷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행정인데요. 행정도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388명이 모집을 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53명 정도가 줄었고요. 이제 국방부, 그 다음에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순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 저희가 지금 우리 학원에서 이제 행정을 준비한 친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 그냥 개별적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원은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D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전체 모집 인원을 보게 되면 이제 7급이 7급적으로 보게 되면은 의외로 점수가 좀 낮아요. 그죠? 그 이유는 경제학 때문에 그래요. 경제학 때문에. 근데 요번에 7급은 오히려 그러니까 군수 7급 주는 것보다 이제 많이 줄진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예전 점수대로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일단 이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9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이제 국방부가 이제 9명이 늘었죠. 그 다음에 육군이 55명 줄었고, 공군이 10명 줄었고, 해군이 32명이 늘었고, 해병대가 12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컷 같은 경우에 이제 85, 90, 86, 85, 89였죠. 그죠? 그럼 대충 요 정도 선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네,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이걸 보게 되면 이제 군수보다는 거의 한 10점 이상이 높죠. 네, 컷이. 근데 요번에 군수가 거의 80점대를 가까이 가게 되면 이제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군사정보 기술정보인데요. 지금 군사정보나 기술정보 쪽은 그리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큰 변화는 없고
모집 인원 자체도 전체적으로 이제 줄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크게 많이 줄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121명이기 때문에 그 작년 대비해서 이제 19명 정도가 줄었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 요번에 이제 모의고사를 봐서 등수를 보고서 이제 국방부 10명 중에 몇 명 갈 건지,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근데 국방부 다음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공군이 사실 이제 국방부 안 되면 대부분 작년에 공군을 많이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좀 벼서 그래서 공군이 점수가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이제 작년에 공군을 노려서 공군을 많이 지원하게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의외로 6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7명인데 의외로 이제 해군이 좀 늘어졌죠. 10명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군보다는 해군이나 해병대 쪽으로 일단 좀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근데 점수가 조금 안 좋은 친구들은 그냥 육군 쪽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육군도 지금 7급 같은 경우 좀 줄어가지고 좀 애매하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전체 인원은 그래도 좀 많이 줄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군수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조금 편하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번에 이제 7급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제 방첩사 자체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10명, 그러니까 작년에 채용 인원보다는 이제 10명으로 이제 조금 늘었다 볼 수 있는데, 이거보다는 이제 여기 합참이라 돼 있잖아요. 여기 이제 정보본부 같거든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모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 합참 쪽은 이것도 마찬가지 현직 애들이 많이 지원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냥 방첩사 쪽으로, 만약에 국방부 간다면 방첩사 쪽으로 지원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육군이 지금 25명, 24명이니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공군이 좀 이제 줄었기 때문에 요것도 등수를 봐서 제가 공군을 또 선호하는 친구들은 공군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군하고 육군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하고 이제 좀 같이 고민을 좀 해봅시다. 그래서 학원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3등까지를 국방부 갔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거기서 2명이 됐죠. 2명이 됐고 1명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재수하고 있는데 1명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3명 중에 2명이 일단은 합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육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등수인 친구들이 사실 이제 공군을 썼었고 그 다음 등수가 이제 육군을 썼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모의고사 등수가 나오는 거 봐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갈지는 우리끼리 좀 다시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급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지금 이제 해군하고 아까 전에 이제 공군하고 늘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해군하고 공군 쪽을 좀 노려볼 만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육군이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한 10명, 그러니까 43명에 38명을 줄었는데 이것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합격 점수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보 쪽은 일단 7급 쪽은 대충 한 72에서 높으면 76에서 78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통 국방부를 보는 친구들은 대충 78 정도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78 정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육군 같은 경우는 72에서 74 사이. 74 사이. 그 정도면 대충 7급 보는데 그런 무리 없고, 구급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대부분 70점 밑에예요. 지금 작년에 봐도 지금 작년에 사실 정보사이론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 근데도 지금 점수 자체가 한 70점대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저 정도 선이면 대충 70점대 정도 예상하시면 대충 그냥 무난하게 그러니까 9급 정도는 시험을 볼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통신이고요. 이거는 그냥 개별적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전체적인 거를 보게 되면 일단 국방부 쪽이 좀 줄었고요. 그 다음에 육군이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132명이 줄어가지고 오늘 88명밖에 모집을 안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컷이 그러니까 50점 이상은 넘어가진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정보 이게 특히 통신 쪽은, 그러니까 통신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지금 어디든지 원하는데 그냥 쓰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사이버는 오히려 늘었죠, 이번에. 사이버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도 지금 본인들이 원하는데 그냥 쓰셔도 그렇게 무리는 없다. 그러니까 72에서 큰 차이가 없죠. 70에서 거의 68, 69였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냥 원하시는 곳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량인데, 차량은 오히려 요번에 늘었죠, 모집 인원이. 예, 모집 인원이 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작년 대비해서 지금 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한 23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냥 크게 무리 없이 그냥 아무 데나 넣으셔도 큰 무리 없이 되지 않을까. 자기가 원하는 데가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변화가 좀 많죠. 여기는. 그래도 대충 한 70점 정도는 맞아야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걸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의외로 밑에 있는 친구들하고 위에 합격하는 친구들하고 보면은 약간의 갭이 좀 있어요. 점수 갭이. 네, 점수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충 70점대 이상을 맞는 게 그러니까 대충 그 전공에서 대충 한 70점대 아니 70에서 80점 정도 보통 맞게 되고 차량은 이제 그 국어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70점 넘는 분들은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60점대 정도 찍으시면 무난하게 합격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인데요. 전기도 이제 전반적으로 작년에 사실 전기를 좀 많이 줄었었는데 요번에 그래도 많이 늘어났죠. 장시 75명에서 실제로 120명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전기 쪽이 많이 늘어나줬기 때문에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합격 컷도 이게 그렇게 높진 않아요. 지금 보시면 대부분 70점 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7급 정도는 한 70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9급 같은 경우에도 한 60점대 후반 정도에 70점대 맞으면 무난하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전기 준비한 친구들도 지금 모의고사 나오는 거 봐서는 그렇게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쓰셔도 상관이 없다. 근데 이제 요번에 좀 특징이 해군이 없죠. 7급이. 그래서 지금 이제 7급을 저 해군 가고자 하는 분들은 이제 7급이 아니라 9급으로 가야 되는 좀 그런 거 좀 있어요. 하지만 뭐 일단 가셔도 또 다시 뭐 공부를 하시던 또 방향을 찾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해군을 선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냥 9급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제 경체인데요. 이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군수 파트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내용이 딱 모집 요강에 있는 내용이에요. 군수 특징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모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관련 분야 그냥 4년 이상 경무 경력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여기 혹시 뭐 유통이나 이런 거 하셨던 분들 있으면 그냥 공채가 좀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7급을 가시고자 하는 분들은 그냥 군수 쪽으로 쓰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제 상담 오셨는데 이제 내년 준비를 하신다고 오셨어요. 군수 쪽을. 오셨는데 그분이 보니까 그 식자재 납품 한 11년 하셨대요. 나이가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상담하다가 내년을 보느니 그냥 요번에 군수 봅시다. 7급으로. 네. 그런 케이스도 좀 나오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분은 이제 경체가 좀 좋은 점은 뭐냐면 일단 국어, 영어, 한국사를 안 보죠. 그러니까 국어, 영어, 한국사에 대한 그게 없고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과목 2개만 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7 같은 경우에는 행정법하고 경영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점수 폭도 이게 대충 한 60점만 넘으면 거의 합격을 하기 때문에 60점대 한 중반 정도 맞으면 그러니까 무난히 합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기에는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번 상대적으로 지금 7급 비중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경제 쪽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자 관리라든가 또는 이제 뭐 자원 관리 쪽, 뭐 시설 관리 쪽에 좀 조금이라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7급 같은 게 4년 이상 근무를 하셔야 되는 게 좀 문제가 되지만 한번 있으신 분들 와서 상담을 좀 받으시면 저희가 이제 직무 기술서라는 걸 작성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작성을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노려볼 만하다. 네. 행정도 보시면 이게 진짜로 딱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국방부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국방부 업무 내용을 그대로 넣어놓은 겁니다. 이게 딱 그대로 그냥 거의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해놓은 거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관련 분야 4년에서 근무 되게 범위를 되게 넓게 잡았어요. 그 때문에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뭐 내가 회사에서 뭐 세무라든가 또 인사 쪽에 일을 조금 했다라고 하시면 뭐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서류 전에 떨어지면 필기시험 못 봐요. 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요번에 이제 시험은 이제 7월 13일에 보게 되죠. 그리고 면접인데요. 다른 데보다 특징이 되는 게 뭐냐면 육군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9월 3일부터 면접을 보게 되죠. 근데 다른 데 보면 이제 9월 24일인데 이제 육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3일 날 봅니다. 9월 3일 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모집 인원이 많기 때문에 좀 일찍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보통 여기 보면 이제 7월 13일 날 시험을 보고 나면 이제 가채점을 하죠. 그러니까 원래 적어 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대충 가채점하면 대충 점수가 나와요. 그러면 대충 합격 컷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다음 주에 네 바로 면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학원보다 거의 한 달 정도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한 이유는 이제 육군 때문에 그래요. 육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도 저희가 일단 한 달 전에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미리 시작을 할 거고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면접 관련되어 있는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방향
그다음에 이제 준비하는 요령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1차 반이 먼저 개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합격자 발표가 나는 여기 지금 이제 8월 18일 나게 되는데 요때 해서 이제 2차 개강을 또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1차 개강 때 들어온 친구들이 보면은 최종 합격률도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요번에 시험 끝나고 나면 바로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두 아마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최종 합격자 발표는 이제 여기 10월 달에 나오게 되죠. 10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심할 건 뭐냐면 여기 뒤에 보면 이제 한국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폐지됐고 뭐 이건 다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서 접수를 하실 때 지금 여기 한국사하고 영어가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각 군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내가 뭐 한국사 점수 없다 그러면 없다라고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추후 제출 뭐 이렇게 표시되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다 하시면 되고 성적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다가 성적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그 가끔가 사이트를 보게 되면 원본을 내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원본 내는 건 없어요. 지금은 예전에 육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져갔어요. 시험장에 가서 내긴 했었는데 이제 그것도 옛날 얘기고 지금은 이제 본인이 입력한 게 잘못되면 그 시험 공고 날 수정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 명단이 떠요. 그럼 그때는 이제 나중에 이제 수정 입력 기간에 거기에 대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여기 뭐 수정 입력 기간이 나오죠. 그러니까 시험일부터 해서 한 3일 정도 기간을 주거든요. 그때 다시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그때 만약에 입력을 잘못하시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점수라든가 이걸 자기 잘 맞춰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공인 인증하는 게 있어요. 여기 취임 이제 원서를 처음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 공인 인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보통 클롬에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클롬에서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진 않은데 만약에 이제 잘 안 되시면 일반 그냥 윈도우상에서 그냥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안 되시면 크롬에서 나오셔가지고 따르게 접속을 하시면 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공인 인증이나 이런 게 잘 안 돼가지고 결제가 안 돼요. 막 이렇게 전화 오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군마다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안 되시면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저희가 그거 맞춰서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사진 같은 경우에도 굳이 지금 여기서 정장 사진을 안 붙여도 돼요. 그냥 이렇게 일반 사진을 찍으셔도 되고요. 만약 없으신 분들 여기서 찍어주니까 그거 찍어가지고 그냥 붙여도 돼요. 없으신 분들 하시면 돼요. 그 대신에 그럼 언제 쓰냐? 그러니까 면접 볼 때는 달라요. 면접 볼 때는 이제 사진을 그때는 이제 좀 제대로 된 정장을 입고 여기 노량진 가시면 그냥 저처럼 이렇게 가도 양복 입은 거로 포샵해서 해줘요. 그러니까 걱정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정장이 없으신 분들 굳이 뭐 정장 구매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요새 또 빌려주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냥 가셔서 요새 대여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또 이게 뭐 예전에는 뭐 예식이나 있다 해서 이제 정장을 구입하는 분 계신데 굳이 구입 안 하고 그냥 대여해서 그냥 면접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또 사진이 입력할 때 보면 용량이 또 군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또 가끔은 사진이 안 올라갑니다. 또 전화 오신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용량을 줄이셔야 돼. 내 거를. 그럼 이제 그림판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이렇게 오리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피셀을 좀 줄이면 이게 좀 용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다시 그림 올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진 올리시는 데는. 그렇게 해서 원서 접수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하시기 전에 일단 오셔가지고 먼저 상담을 좀 받으시고 개별적으로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군, 그 다음에 직렬을 일단 정했으니까 이제 급수죠. 7급이냐 9급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정보 쪽은 그냥 쓰셔도 될 것 같아. 기존에 7급 가신 분들은 그냥 그 육해 공군이 어디냐에 대한 결정인 거지 그냥 7급 쓰셔도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군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워낙 지금 7급 준비하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힘이 없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오셔서 그러니까 누가 갈지를 좀 정해봅시다. 그래서 이번에 모의고사 다음 주에 보죠.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점수를 가지고 최종적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해도 나눠서 잘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군하고 그다음에 직렬은 그때 정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서 접수할 때 이게 막 짜증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좀 그러니까 마지막 달 가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나 이틀 전에 끝내놓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 뭐 내가 뭐 시간 남겨놓고 막 뭐 한 2시간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해도 되지 이거 안 돼요. 잠깐 뭐 사진도 안 올라가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원서 접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루 전에 꼭 준비를 하시는 게 원서 접수 마감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담은 그 전에 와서 미리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아, 네. 요번에 진짜 제가 사실 이제 진짜 군수 때문에 사실 마음이 되게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하지만 그래도 전부 다 합격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으시죠? 제가 군무원 그러면 우리 합격이라고 한번 외쳐봅시다. 저도 힘이 없어서 안 되겠어. 그죠? 한번 해볼까요? 군무원! 자, 군무원! 네, 전부 다 합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